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거리.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니퍼 씨도 식사를 하기 위해 딸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제니퍼 씨가 30년 전 자주 먹던 음식인 불고기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딸과 함께 들어간 불고기집 주문을 하려고 자리에 앉은 제니퍼 씨는 문득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가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제니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사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50이 넘었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다 큰딸이나 아들 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엠마를 혼자서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미혼모거든요. 이 사정을 설명하고 30여 년 전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기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파견을 나가게 됐었는데 제가 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때 제가 취재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상황, 사회 분위기 등이었습니다. 당시 거품이 꺼져가던 일본과 비교해서 특집 기사를 내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먼저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기로 몇 달씩 머무르는 일정이었죠. 일본에서 2달 정도 지내고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2달을 잡았어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해서요. 사정상 정확한 기관명은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기관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저는 열심히 서울의 길거리를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당시 최고로 비싼 카메라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치안이 월드클래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몰래 데려가 버리는 어른들도 있었고 길가에 소매치기도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어요. 그리고 소매치기에 제가 당했죠.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나 하던 카메라를 빼앗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치더군요. 저는 순간 얼이 빠져서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금 같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대로 달려서 그의 뒤를 쫓았지만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죠. 어차피 못 찾겠다 싶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일단 가기로 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고 일은 해야 했으니까. 정해둔 약속 시간이 있는데 너무 늦어서도 안 되잖아요. 길을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뜀박질이라도 했는지 숨을 헐떡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 전에 살펴보니까 손에 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저는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나 보다 싶어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들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만 가지 감정을 가라앉혔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했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해서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길에서 제가 뺨을 때렸던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에서 일하는 남자가 소매치기일 리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게 뺨을 맞은 남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카메라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회의 후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마시려고 사줬던 캔커피를 그에게 주었죠. 아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매치기인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는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카메라를 찾아주고 저한테 뺨까지 맞은 데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순박하게 웃더군요. 그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날들을 보냈는데 기관에도 자주 들르느라 남자를 자주 마주쳤어요. 그의 이름은 영호였습니다. 굳이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가고 그랬던 건 영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점점 더 그가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사랑에 빠졌고 깊은 사이로 거스를 수도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참 야속하도록 빨라서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 국제 연애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희생하고서라도 영호를 사랑했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로 가지만 영호와 함께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의 일을 정리한 다음 한국으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이탈리아로 돌아갈 날을 2주 못되게 남겨두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결근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영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영호가 첫사랑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복귀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영호가 실종 신고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탄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서는 덤덤하게 사람들을 대했죠. 일하다가 울지 않으려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현듯 구역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희 딸인 엠마죠. 엠마에게는 저희 성을 붙여주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임신으로 힘들 때 돌봐주는 영호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죠. 제 배에 있던 엠마와 함께였으니까요. 제가 처음이자 끝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와 함께 영호의 피를 이어받은 엠마는 정말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아주 튼튼했죠. 아이를 보면 행복하면서도 씁쓸하고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몰래 울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울지 않게 되더군요. 영호 생각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힘들게 아이를 충분히 키워놓고서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딸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워커홀릭처럼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결과 저는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엠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만 보고 달렸더니 벌써 엠마가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어른이 된 딸을 보고 주변에서는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영호가 보였어요. 영호를 닮은 엠마 덕분에 못 본 지 30년이나 된 그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엠마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한국 놀러 가요.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갑자기 한국에 가자니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 케이팝이 엄청나게 유행 중인데 자기도 푹 빠져버렸다면서 꼭 가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했지만 꼭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면서 며칠을 조르더군요. 엠마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팔을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가고 싶은 곳 다 가게 하면서 저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냥 좋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길을 가다가 딸이 배고프다고 얼른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불고기 집으로 갔어요. 불고기 참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네요. 30년 전 영호와 불고기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탈리아로 가면서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한인타운에 간 적도 없어서 불고기 집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호를 닮은 중년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저히 시선을 떼기 힘들어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도 저를 발견했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놀란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인 것을 알았어요. 더 경악한 것은 저였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는지 정말 놀랐답니다. 저와 영호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그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도대체 그때 왜 사라졌던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시에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낳았었대요. 아내를 딱히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고 조건 맞아야 했던 결혼이라 아이를 다 키워낸 뒤 이혼해서 혼자라고 합니다. 그 역시도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잊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일 테죠. 영호는 한 달 내로 이탈리아에 여행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다시 제대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저는 지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싸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또는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